이어서 3번 예제고요. 이번에는 플루이드 개체들 중에서 플루이드 믹서라는 모델링 개체를 알아볼 것입니다. 자, 이 개체는 유체 물질에 대한 처리 중에서도 이제 주로 혼합, 배합,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물질을 이제 뒤섞는단 말이죠. 자, 이런 과정을 나타내려고 개발된 모델링 개체입니다. 자, 근데 이 예제 제목에서 보시듯이 그 제목에 지금 이 말을 제가 넣어놨어요. explicit delay, 죠? 명시적인 지연입니다. 자, 이 말처럼 플루이드 믹서 개체는 이 명시적 지연을 수반하는 여러 가지 유체 처리 과정을 또 표현하는데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이 어떤 전공 서적 같은 거를 보시면요. 뭐 그 안에 간혹 뭐 이런 표현이 좀 나와요. 명시적인 것들, 묵시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있고, 뭐 서로 뭐 비교해 보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종종 나옵니다. 자, 이전 예제 2번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플루이드 프로세서라는 개체를 통해서 제가 유체를 처리하는데 묵시적인 지연, 즉 implicit delay를 어, 요 수반하는 경우 모델링하는 방법 약간 이제 그 논의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그 약간 다릅니다. 자, 이전 예제의 묵시적인 지연하고 그다음에 이번 예제 플루이드 믹서 개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어, 명시적인 지연, 익스플리시트 지연 이 두 가지를 서로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모형으로 가기 전에 이번 예제의 요 유체, 물질들의 흐름 요 그림에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부분들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내용이 유지되고 있고요. 바뀌는 곳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노란색. 그죠? 자, 일단 그 예제 2번에서 우리가 플루이드 프로세서 가지고 이제 표현을 이 뭔가 처리 과정, 처리 단계 하나를 표현을 했어요. 그죠? 이 50리터의 유체 처리하는데 10초가 소요되는 과정, 플루이드 프로세서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만 이 플루이드 프로세서는 이 묵시적인 지연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요 10초 동안의 시간이 걸린다, 소요된다. 이 말이 약간 애매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와 달리 이번 예제는 뭐 연달아서 요 처리 단계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죠? 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 이 얼핏 보기에는 50리터를 처리하는데 뭐 이번에도 10초가 걸린다. 뭐 거의 똑같은 뭐 이런 과정 같습니다. 자,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번 노란색 요 처리 과정에서는 explicit delay, 그죠? 명시적인 지연을 수반하는 처리 과정으로 나타내 보라.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 2번 예제, 2번 이그샘플에서 요 했던 모형에 여기 그죠? 자, 이 새로운 과정 하나를 뭐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플렉심 소프트웨어를 가서 이 모형 수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보이시는 모형 이전 예제에서 우리가 그 만들었던 그죠? 이 유체 프로세스입니다. 자, 약간 이제 복습을 해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서 볼 수 있는 플루이드 프로세서, 그죠? 자, 얘가 이제 1차적으로 요 쇳물, 자, 쇳물에 계속 비유를 했습니다. 자, 쇳물이 흘러오면 요 플루이드 프로세서, 이 기계, 또는 이 설비가 이 쇳물 50리터를 가지고 이 어떤 처리, 그죠? 뭐 가열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또는 반대로 냉각이나 숙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쇳물 50리터에 대해서 이 어떤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 기계 또는 설비로 플루이드 프로세서 요걸 하나 배치를 해놨어요. 그죠?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요 연달아서 물론 컨베이어는 그 넘어온 이후입니다. 컨베이어 2번을. 자, 또 하나의 처리 과정을 표현을 해라. 자, 이번에도 역시 50리터 처리에 10초입니다. 단, 이번에 추가하는 이 처리 단계는 명시적인 지연.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랍니다. 자, 명시적인 지연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이 플루이드 프로세서보다는 자, 오늘 새로 나옵니다. 플루이드 믹서라는 그 다른 유형의 개체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일단 메인 화면 좌측 라이브러리 아래쪽으로 쭉 가시고 자, 이번에도 역시 플루이드 그룹입니다. 자, 위에서 한 5번째 정도 보시면 플루이드 믹서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선택하시고 자, 플루이드 컨베이어 2번. 자, 그 끝 부분 약간 이제 아래쪽에 배치를 할게요. 자, 너무 겹치니까 잘 안 보이니 뭐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플루이드 컨베이어 2번은 가급적이면 많이 안 건들게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컨베이어 2번 요 그 끝에 이 플루이드 믹서가 정확하게 위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약간 요 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어지는 것처럼 자, 우리가 뭐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플루이드 믹서에서 또 쇳물을 그러니까 유체들을 이제 내보내면 걔들도 이 어떤 컨베이어 장치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자, 플루이드 그룹에서요. 자, 우리가 이미 사용을 해봤습니다. 플루이드 컨베이어 가장 아래쪽. 자, 이 개체를 하나 자 놓으시고요. 그죠? 자, 얘는 플루이드 컨베이어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예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흐름을 구성할 거냐? 플루이드 프로세서에서 컨베이어 2번으로 일단 쇳물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자, 바로 터미네이터 1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Q로 좀 끊어 놓을게요. 자, Q 키보드에서 Q 키를 누른 상태로 컨베이어 2,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자, 클릭을 해서 그 사이에 연결은 일단 끊어 놓죠. 자, 그러면 이 유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자, A 버튼 누르시고요. A 키 컨베이어 2에서 믹서부터 옵니다. 믹서. 그다음에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예, 연결이 됐었죠? 네. 자, 그리고 믹서에서는 요 컨베이어 3번 계속해서 터미네이터 1. 자, 여기까지 이 유체들이 이 개체들을 따라서 흘러가도록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플루이드 믹서 보시면은 모든 개체가 그렇습니다. 입력 포트가 좌측, 그 다음에 출력 포트가 우측에 생겨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뭔가 이 선들이 좀 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플루이드 믹서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퀵 프로퍼티. 자, 중간쯤에 요 X, Y, Z가 요 위치, 그 포지션, 로테이션, 사이즈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행의 요 Z 항목. 자, Z축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을 시켜서요. 네. 입력 포트가 오른쪽, 그 다음에 출력 포트가 왼쪽에 있도록 돌려 놓을게요.
자, 그리고 그 좌측에 있는 플루이드 컨베이어, 이거 3번입니다. 얘는 방향이 좀 더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상태로는 이 쇳물이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자, 아무래도 우측에서 이 좌측으로 흘러가는 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선택한 상태로 오른쪽에 퀵 프로퍼티, 이 아까 플루이드 믹서처럼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180도 시킬게요. 그러면은 네. 자, 입력 포트가 오른쪽에 붙어서요. 오른쪽에서 좌측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 개체들을 추가하고 이 어떤 레이아웃의 조정을 자, 지금처럼 각자 하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설정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플루이드 컨베이어 2 속성 창을 들어가시고, 자, 이전 예제에서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 인풋 아웃풋 탭으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이 앞서 예제 2번에서 플루이드 컨베이어 2번에 대해서는 요 유실, 그죠? 하류 개체에서 이 뭔가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개체에서 유체가 쏟아질 수 있다, 유실될 수 있다. 요거를 체크된 상태로 놔뒀었는데 요거 해제하겠습니다. 해제하고 오케이. 그죠? 자, 플루이드 컨베이어 3번에 대해서도 요 속성창 인풋 아웃풋 탭에서 요 하단 요 체크박스 해제, 그래서 유실되는 거는 없다, 이렇게 자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설정을 다 하셨으면요, 일단 네, 모형 초기화를 한번 하시고, 자, 실행 하시고요. 자, 배속은 16배속 정도로 약간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쇳덩어리를 모았다가, 그죠? 5개 배치 단위로 모았다가 이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처리하고요. 어이구, 이게 뭐죠?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모형을 일단 중단을 시켜 볼게요. 중단시키시고, 자, 관찰을 잠깐 해볼게요. 자, 어디서부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그 플루이드 컨베이어 1번 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자, 하여튼 모형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그죠? 일단 스톱을 하시고요. 이 개체들을 하나하나 좀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뭘 관찰을 하라는 거냐? 모델 뷰 안에서 이 외관 같은 거 관찰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모델링 개체를 하나 클릭을 하시면 우측의 퀵 프로퍼티에 이 관련 상태가 여러 가지 또 나오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컨베이어 1번 같으면 현재 empty 상태네요. 그러니까 쇳물이 한번 우르르 와서, 그죠? 다 흘러 또 보냈어요. 그 유출이 돼서 지금 빈 상태입니다. 100리터가 들어왔다가 100리터, 그러니까 2번 들어왔어요. 50리터씩 2번이요. 그죠?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프로세서 1 가볼게요. 얘도 50리터씩 2번, 그 2번 다 나갔네요. 지금은 텅 비었어요. 그죠? 그럼 컨베이어 2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얘 상태가 컨베잉,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체 물질을 흘러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흘려보내는 중이에요. 이 안에서 흐르는 중입니다. 자, 통산 100리터, 50리터씩 2번이 들어왔는데 나간 게 0.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99.97리터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얘가 좀 이상해요. 왜 이럴까?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플루이드 컨베이어는 하류 개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믹서입니다. 믹서가 이 뭔가 이 유체들을 잘 원활하게 가져가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쌓이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문제입니다. 믹서가. 우리가 처음 써본 개체인데 이 뭔가 뭐 잘못 사용을 했나 봐요. 그죠? 뭔가 설정을 잘 못했겠죠. 자, 그래서 이 믹서 쪽에서 이 유체 흐름이 막혀요. 막히다 보니 컨베이어 쪽에서는 흘러가지 못하고 유체들이 쌓여 있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모형을 뭐 알겠어요. 그게 문제니까 모형을 그러니까 초기화 하시고요. 요 문제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우리가 사용해 보는 요 믹서 개체, 자, 조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뷰에서 플루이드 믹서, 자,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 속성 창을 한번 들어가 보죠.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는 믹서라는 탭이 선택이 돼 있을 거고요. 자, 좌측의 인풋 포트, 우측의 아웃풋 포트. 자, 플루이드 믹서 역시 플루이드 그룹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유체의 유입, 그 다음에 유출, 자, 두 가지 요 속도들이 좀 중요합니다. 자, 플루이드 믹서는 유입, 유출, 자, 양쪽을 각각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기본 값은 전부 다 1, 그러니까 초당 1리터로 잡혀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우리가 작성한 모형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상류에서 대부분 초당 쇳물 5리터, 초당 5리터 속도로 흘러옵니다. 자, 그래 그 속도를 믹서 개체에서도 유지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 자, 좌측 영역에 유입되는 속도 개체 전체적으로도 최대 5리터. 자, 개별 포트에서도 최대 초당 5리터 해주시고요. 유출 속도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러니까 5리터. 자, 그래야 상류 쪽하고 이 어떤 속도가 맞습니다. 자, 일단 유출 유입 요 속도를 설정을 하셨으면 이 속성 창에 어플라이 버튼을 밑에서 누를게요. 어플라이. 그러니까 OK 말고요. 그러니까 OK는 왜 아니냐? OK 버튼을 누르면은 속성 창이 닫히니까요. 자, 아직 우리가 설정을 다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속성 창을 놔두기 위해서 어플라이 버튼을 저는 눌렀어요. 자, 물론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뭐 OK 버튼을 눌렀다. 그래서 뭐 속성 창이 닫혔다. 별 문제 아닙니다. 다시 속성 창을 여시면 되니까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유출 유입. 자, 이쪽은 됐다 치고요. 어, 자, 다음으로 이 믹서 개체의 아주 중요한 탭이 있습니다. 속성창에. 자, 그게 뭐냐? 이 바로 옆에 두 번째 보이는 스텝스. 그러니까 스텝 탭이에요. 스텝. 그죠? 자, 이쪽을 들어가 보시죠. 자, 들어가 보시면 자, 좌측에 믹서 스텝, 그 다음에 오른쪽에 믹서 레시피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 영역들이 보여요. 네. 플루이드 믹서 개체는 보통 어떤 이 유체 물질들의 혼합, 배합, 자,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그리고 이 혼합이나 배합 과정은 여러 개의 스텝,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자, 우리는 이번 예제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섞을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물질만 지나가는 거, 흘러가는 거를 처리하도록 구현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믹서 개체가 이 어떤 작동하는 단계 역시 여러 단계가 아니고요. 뭐 한 개 단계입니다. 이 쇳 물을 처리하는 그 역할이 이 믹서 개체가 여러 단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단계. 그래서 자, 좌측의 믹서 스텝스 영역에서 내가 스텝의 개수를 1, 그러니까 한 개 단계로 고치시고 업데이트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뭐 스텝 1,
자, 이런 항목이 하나 생기고요. 단계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자, 디스크립션은 이 스텝 1이 어떤 뭐 특성을 갖는지 자유롭게 뭐 설명을 쓰셔도 되고 뭐 안 쓰시고 비워 놓으셔도 되는 그 항목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그 옆에는 딜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스텝 1의 딜레이 무슨 뜻이냐? 요 첫 번째 단계의 딜레이, 지연 시간, 다시 말해 소요 시간.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처리 시간 같은 것과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항목이에요. 자, 이번 예제에서 요 새로 추가하는 처리 단계. 자, 우리가 그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50리터를 그러니까 처리하는데 10초 걸린다 그랬죠. 단 이거는 명시적인 지연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 쓰시면 돼요. 10초 소요된다. 그죠? 이 쇳물이 이 믹서 개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처리를 받는데 받아야 되는 처리는 한 개 단계밖에 없어요. 여러 단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소요 시간은 10초예요. 자, 그래서 이 믹서 개체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시간, 다시 말해 처리 시간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값을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10초가 걸린다. 그러면은 1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명시적으로 지연 시간을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른쪽에 믹서 레시피 영역까지 잘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그 10초 걸린다 믹서에서, 그죠? 자, 근데 10초 동안 뭘 해야 됩니까? 그 유체, 이 쇳물 50리터를, 그죠? 요 10초 동안 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오른쪽에 쓰시는 거예요. 자, 레시피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어떤 혼합이나 배합 작업을 할 때 그 원료들 있죠. 이 어떤 종류의 원료들이 그리고 각각 어느 정도 분량만큼씩 배합이 돼야 되느냐. 자, 그거를 오른쪽에 쓰셔야 됩니다. 이 원료들. 자, 근데 자, 우리는 지금 믹서, 혼합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혼합이 아니에요. 섞는 게 아니라, 그죠? 그 한 가지 물질을 뭐 흘려 보내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료도 한 가지만 고려를 하시면 되고요. 자, 1. 자, 그 개수를 1로 수정하시고 업데이트 버튼 누르시면은 네. 아래쪽에 한 개의 행이 만들어집니다. 자, 가장 좌측에 인그레디언트, 원료. 자, 이쪽 열은 뭐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요. 뭐 쇳물이다, 그죠? 뭐 녹인 금속이다, 뭐 이렇게 써 놓으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또는 비워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그 옆에 있는 그 세 개의 항목들은 전부 다 작성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포트, 그죠? 이 원료가 어느 포트로 들어올 거냐. 자, 의미상 여기서 포트는 입력 포트를 말합니다. 자, 지금 쇳물을 그 처리할 거다. 그 쇳물 몇 번 포트로 입력되냐? 그거고요. 자, 지금 모델 뷰 상에서 이 플루이드 믹서 1번은 입력 포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뭐 1번 입력 포트겠죠. 1번. 그죠? 그래서 자, 이 녹인 쇳물은 1번으로 옵니다. 이 원료, 이 물질을 뭐 얼마나 첨가해야 되냐? 50리터, 50. 그죠? 50리터씩 처리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원료는 몇 번 단계에 지금 들어가야 되냐? 1번 단계요. 뭐 단계도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없지만, 그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뭐 배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물질, 즉 뭐 쇳물입니다. 제가 계속 쇳물이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쇳물을 50리터 받아가지고 10초 동안 처리를 하는 뭐 그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 플루이드 믹서 개체에서는
요 속성창 스텝스라는 탭에서 좌측의 스텝스 단계, 우측의 레시피, 이 원료. 자, 이 두 가지를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속성창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형 초기화하시고, 자, 실행. 자, 첫 번째 배치 5개의 쇳덩어리가 잘 모이면 배속을 조금 낮출게요. 자, 나중에는 이 배속을 한 2배속, 1배속까지 제가 낮출게요. 1배속으로 낮추고요. 자, 플루이드 믹서 얘를 클릭하시고 좀 이제 관찰할 준비를 하십시오. 자, 뭘 관찰을 해야 되느냐? 우선 자, 이거부터 볼게요. 자, 앞 단계 플루이드 프로세서에서 자, 쇳물이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오겠네요. 자, 플루이드 믹서 쪽에서. 그죠? 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현재 커런트 콘텐트 우측에 퀵 프로퍼티 보시면은 커런트 콘텐트가 그러니까 현재 그 양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커런트 콘텐트 즉 현재 요 보유량 그러니까 들어있는 양. 자, 이게 50리터까지 올라가면은 일단 한번 모형을 제가 좀 중단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정확히 50리터 차는 시점에 딱 맞춰서 제가 중단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요 실행 시간이 한 216초, 217초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실제로는 이 50리터 채워진 시점이 한 216, 215, 뭐 그 정도 시점이었을 겁니다. 자, 그거 상기하시고요. 다시 한번 모형을 실행시키겠습니다. 런 버튼 17, 8, 9 계속해서 현재 보유량 변화 없습니다. 자, 216 거의 이제 10초가 됐어요. 10초째가 되니 그죠? 아까 50리터 들어온 지 10초째가 되니 자, 요게 네, 나가기 시작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모형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현재 플루이드 믹서는 텅 빈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나간 그 쇳물들은 요 플루이드 컨베이어 3번 통해서 흘러가고 있고 이 앞쪽에 용광로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요 두 번째 배치가 이 쇳덩어리들이 가열되고 있네요. 그죠? 녹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쇳물이 또 아마 들어올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정확한 시점에 제가 이 모형을 중단시킨 건 아닙니다만 일단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플루이드 믹서에 50리터의 쇳물이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초가 흐른 후 이 쇳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 예제에서 했던 플루이드 프로세서 뭐 얘랑 조금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자, 플루이드 프로세서도 역시 지금 보시면은 쇳물 50리터가 먼저 다 채워지고 자, 그 다음에 자, 10초 경과한 후에 그러니까 10초 동안 뭔가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죠? 10초가 처리 시간이고 이 처리 시간 10초가 경과하면 또 그 안에 있던 유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 요 프로세서 쪽에서는 우리가 요 10초라는 경과 시간을 명시할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단지 이 어떤 요 최대 용량하고 그 다음에 유출 속도 요 두 가지를 적당히 조합해서 간접적으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와 달리 플루이드 믹서 쪽에서는 자, 속성 창을 들어가 보죠. 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요 스텝 자, 그리고 단계별 소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값을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플루이드 믹서는 왜 지금 그 10초 후에, 그죠? 이 50리터가 도착한 지 10초 후에 처리가 끝나서 쇳물이 나오고 있느냐? 여기서 설정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1단계를 시작하려면 성분이 요만큼이 필요해요. 1번 입력 포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러니까 쇳물이죠. 쇳물 50리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원료가 필요한 원료가 갖춰지면은 그때부터 지연 시간 10초가 이제 그 경과를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요 쇳물이 안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비교를 하십시오. 플루이드 프로세서나 플루이드 믹서나 지금 이 모형에서 둘 다 10초 동안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는 있는데 한쪽은 간접적으로, 그죠? 묵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플루이드 믹서 쪽에서는 명시적으로, 그죠? 10초라는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만 해도 이 숫자 값을 10초라는 이 어떤 그 지연 시간을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좋은 점 같아요. 장점인 것 같고 계속해서 좀 더 관찰해 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배치가 자 2배속으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4배속 해볼까요? 자, 두 번째 배치가 이제 녹아서 이제 쇳물이 됩니다. 쇳물 되고 자 1단계 처리 거치고요. 자, 플루이드 믹서 쪽으로 오겠죠. 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제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중단. 네. 자, 지금 어떤 상태냐? 플루이드 믹서를 보시면은 현재 두 번째 배치 50리터 중 개체 안으로 유입이 된 거는 15.3리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35리터 어디 있느냐? 이 컨베이어 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이 유체 물질이 전부 다 들어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때 플루이드 믹서의 요 상태를 보세요. 상태. 필링이죠. 그죠? 채우는 중이다. 유입 중이다. 이렇게 뜹니다. 자, 플루이드 프로세스는 어땠습니까? 이 유입 중에도 이 개체의 상태가 프로세싱으로 떴어요. 처리 중이다. 그죠? 자, 근데 플루이드 믹서는 자, 이 점이 조금 다르네요. 자, 채워지고 있는 동안에는 필링 상태가 되고 자, 다시 한번 그럼 계속 이 모형을 재개해 볼게요. 채워졌다가 다 들어왔어요. 그죠? 다 들어와서 이제 처리가 시작됐다. 요때는 이제 믹싱으로. 자,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 플루이드 믹서 10초 동안 이 뭔가 지연이 되는데 그 10초 동안 이 개체의 상태는 믹싱 상태입니다. 믹싱. 이 뭔가 혼합하고 배합한다. 자, 그리고 다시 말해서 플루이드 믹서는 요 믹싱이라는 상태가 실제 어떤 처리,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 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 해볼까요? 저 10초 동안에 이 혼합 또는 처리가 끝나면 나옵니다. 이제 내보낼 거예요. 10초 동안에 그 어떤 지연이 다 경과를 하면 자, 지금 이 모델 뷰를 보시면 이 믹서는 그 안에 35리터의 쇳물이 그 안에 있고요. 그럼 나머지 15리터 어디 있느냐? 컨베이어 3번 위로 흘려 보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자, 현재 그 쇳물이 나가고 있어요. 아마 처리가 끝나서 그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요 플루이드 프로세서는 문제가 뭐였느냐? 쇳물이 나가는 도중에도 프로세싱, 그죠? 쇳물이 들어오는 중에도 프로세싱. 그 쇳물이 안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연되는 이 묵시적 지연 도중에도 프로세싱, 뭐 전부 다 프로세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쇳물이 요 내부에 일부라도 있으면은 전부 다 프로세싱이라고 그죠? 자, 근데 이와 달리 요 믹서의 경우에는 내보내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부라도 나가 있으면 이 상태가 릴리징이라고 그죠? 유출 중이다.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유입 중이다, 유출 중이다. 자, 요거 다 따로따로 필링하고 릴리징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실제 이 필요한 유체들을 내부에 모아놓고 이 모은 애들 전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상태, 그거는 믹싱이라는 상태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점이 다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어떤 그 지연되는 값을 구체적으로 입력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이 어떤 이 처리되는 과정, 자, 여기를 이 상태가 이 모형 실행되는 동안 구분이 된다. 이 유출 유입되는 그 상태하고 좀 구분이 된다. 자, 이 두 가지 그 특성으로 인해서, 자, 저는 이 플루이드 믹서가 만들어내는 지연은 명시적 지연, 자, 그 유체에 대한 그 명시적 지연, 플루이드 프로세서에 의한 지연은 묵시적 지연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와 같이 이 상태를 유입 상태, 유출 상태, 그러니까 내부 처리 상태, 요 세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자, 뭐가 좋다고 했어요? 성능 평가 그 지표 집계할 때 조금 더 좋다 그랬죠. 그죠? 특히 이용률 집계. 그러니까 이용률 집계할 때 요 믹싱 상태의 비율, 자, 이거만 따로 떼가지고 집계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자, 플루이드 프로세서 같으면은 프로세싱 상태의 비율, 그러니까 이용률, 자, 집계를 하면은 유입 중인 시간, 유출 중인 시간, 요거 다 섞여가지고 나와요. 분리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분리를 하려면은 별도로 로직을 잘 또 그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그 플루이드 믹서, 자, 얘를 가지고, 자, 기본적으로는 그 배합, 혼합을 위한 개체입니다만, 자, 이 개체를 이용해서 이 어떤 그 명시적인 지연을 이 유체들에 적용할 수 있다. 자, 이 점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